와우! 달슨의 라이브! 오피셜 떴습니다. 예. 제이든 산초. 예. 네. 그렇습니다. 참 그동안 오랫동안 예. 오래 만에 뭐 유로가 1년을 끝나면 묵었죠. 예. 그만큼 묵었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기대가 된다는 얘기도 하겠죠. 예. 네. 그리고 뭐 어쨌건 1년 묵은 만큼 이적료는 조금 내려왔으니까. 얼마죠? 예. 그거 8,500만 유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1,141억인데 내려간 게. 예. 원래는 1억 유로는 줬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예, 지난 시즌에 영입을 하려고 했었다면은 예, 1년 그래? 묵어서 1년을 묵어서까지도 계속 데려오고 싶어 했는데 데려왔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예. 맨유의 제이든 산초 전술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딥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제이든 산초가 도대체 어떤 친구냐? 예. 어떤 선수냐? 예. 이건 이제 그가 산초가 도르트문트에서 통상 그 공식 대회 기록인 거거든요. 137경기에 나와가지고 50골 57도움. 그래서 이제 92.5분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그러니까 경기당 하나는 무조건 공격 포인트를 했다는 얘기네. 예. 그 분데스리가에서의 기록인 거거든요. 예, 먼저 그 위에 게 어떤 거냐면요. 산초가 만 21세 이하 생일이 되기 이전까지 36골 44도움으로 그 총 공격 포인트 79개로 이제 그 잉글랜드 선수 역대 만 21세 이하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 올린 선수가 됐다. 마이클 오원이라던가 웨인 루니라던가 델리 알리라던가 이런 천재라고 불렸던 선수들보다도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산초였다. 거기다가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골 2도움을 더 추가해가지고 분데스리가 통산 104경기에서 38골 45도움. 그리고 예, 그 기대 득점이 25.3골인데 38골이면은 굉장히 기대 득점 대비 골을 잘 넣었다. 결정력이 매우 좋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시즌별 기록인 건데요. 일단 그가 뭐 2017-18 시즌에는 워낙 이때는 만 17세고 하다 보니까 뭐 기록 자체가 없는데 이제 2018-19 시즌에 12골 14도움을 올리면서 네. 그래서 예, 두 자릿수 골 도움 기록했고 그 다음 시즌에도 17골 16도움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8골 11도움을 올렸거든요. 예. 텐텐을 두 번이나 했네. 예. 10대 때. 예. 일단 그래서 예, 산초가 이제 베컴에 이어서 베컴이 그러니까 그 1997-98 시즌부터 2000-2001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도움을 올렸거든요. 그 이래로 처음 잉글랜드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예,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도움을 올릴 정도로 특히 이제 도움에 특화된 선수라는 것인 거죠. 그리고 이제 2018-19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시즌까지 3시즌 동안 기록으로 네. 산초가 도움도 41도움으로 토마스 밀러 48도움, 그리고 리오넬 메시 43도움에 이어서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 최다 도움 3위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분당 도움이 그러니까 메시는 많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200분당 한 개의 도움인데 이제 산초는 166분당 1도움을 올리면서 분당 도움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약간 레전드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래할 정도로 도움인데 분당으로 따지면 더 잘한 어떤 포인트도 있다. 예. 최근 그 3시즌 동안에 네. 잉글랜드 선수 그 공격 포인트인 거거든요. 예, 산초가 이제 총 37골 41도움으로 7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케인과 함께 공동 1위예요. 공격 포인트 자체는. 해리 케인. 케인이 이제 58골 20도움으로 예, 78개거든요. 근데 이제 분당 공격 포인트 따지면은 87분당 1도움으로 잉글랜드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100분 이내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골하고 도움에만 능한 게 아니고 이 선수가 그가 다양한 그 공격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예, 드리블 돌파 횟수가 267회로 최근 3시즌 동안 분데스리가 전체 1위입니다. 예, 그리고 찬스 메이킹도 200회로 4위고요. 예, 그리고 뭐 스루 패스 26회로 1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세컨더리 어시스트는 이제 그가 간접 어시스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것도 10회로 어시스트 하기 전에 줬던 예, 선수. 그것도 예 1위고요. 뭐 이럴 정도로 그 파이널 서드 그 공격 진영 우회 패스도 예 2016회로 1위 이 정도로 공격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수라는 거죠. 오케이. 예, 맨유가 이게 지난 시즌에 네. 4-2-3-1을 무려 36경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2경기 빼고는 다 4-2-3-1을 썼는데 근데 이제 맨유의 약점이 바로 오른쪽 날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뭐 레시포드가 있었고 예. 세컨 쪽은 부페가 워낙 잘해줬고 부페 거의 붙박이었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오른쪽은
예.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좀 부족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선수들 돌렸었어요. 그린우드가 15경기로 가장 많이 선발 출전하긴 했지만은 그나마 뭐 예, 다니엘 제임스 8경기, 그리고 레시포드도 심지어 6경기로 오른쪽에서 뛰었거든요. 돌았지. 예, 그것 때문에 레시포드가 조금 희생한 부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오른쪽이 약하니까. 네, 그 정도로 그 오른쪽 공격이 맨유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의 공격 방향 비율을 보더라도 왼쪽 공격 비율이 무려 42%로 3위거든요.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예, 예. 왼쪽으로. 반면에 이제 오른쪽 공격 비율은 33%로 밑에서 2위예요. 리그에서는 대부분 보면 좌우를 조금 균형 있게 가져가는 팀들이 성적이 좋아요. 실제 그 한쪽으로 쏠린 팀들의 성적들이 다 비교적 안 좋은 편이거든요. 에스턴 빌라가 지금 왼쪽 저희 1위인데 10위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14위, 셰필드 유나이티드 강등, 그리고 풀럼 강등, 웨스트브롬 강등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산초 같은 경우는 이 선수는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잘 뛰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분데스리가에서의 기록인 건데 오른쪽에서 5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9골 29도움. 오른쪽에서 가장 많이 뛰긴 했어요. 산초 같은 경우 근데 문제는 좌우 다 잘 뛰긴 하는데 풀백을 좀 타요. 풀백을 탄다는 거는 풀백이 누구냐, 어떠한 플레이를 예. 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제이든 산초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예. 그 과거 2018-19, 2019-20 시즌 그때가 이제 커리어 하이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하키미하고의 둘의 호흡이 워낙 좋았었고 지난 시즌 전반기 때 그 산초가 좀 부진했었어요. 18라운드까지 1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골 7도움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13라운드까지 골이 한 골도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안 좋다고 막 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19라운드부터 완전히 살아났었거든요. 그 19라운드부터 총 그 10경기에 출전해가지고 부상으로 좀 빠진 기간이 있어가지고요. 6골 4도움을 올렸어요. 그래서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 올렸었는데 이때 그가 왼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공격형 풀백인 게레이루랑 이제 발을 맞추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매니에랑 같이 뛸 때 부진하다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산초의 이제 그래프인 건데요. 이걸 보면 왜 그런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저희가 꽉 찰수록 이제 그만큼 그 능력치가 좋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산초의 그래프를 보면은 네.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패스라던가 이런 쪽이 거의 꽉 차 있어요. 터치라던가. 반면에 이제 이 선수가 슈팅은 조금 많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파울을 얻어내는 수, 공격 진영에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같은 것도 조금 내려와 있거든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연계 플레이하던가 드리블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긴 하지만은 그야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드리블을 많이 성공시키는 선수라고 했잖아요. 이 선수가 드리블을 하는 방식이 스피드 막 치고 가가지고 돌파하는 유형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상대가 붙으면은 그걸 이제 키핑하면서 벗겨내는 스타일이에요. 벗겨내면서 원투 패스 치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어시스트를 하거나 골을 하거나 그리고 또 산초가 기본적으로 킥력이 정교한데 파워가 매우 약해요. 그래서 커리어 내내 중거리 슈팅이 거의 없거든요. 킥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슈팅을 많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지점에서 때리기 때문에 골이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백이라던가 아니면 공격수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선수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풀백을 탄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 속도가 순간 최고 속도가 34.6km/h가 나왔을 정도로 순간 속도 자체는 빠른데 그거를 역습할 때만 쓰고 평소에는 잘 안 써요. 그래서 경기 보고 있으면 조금 느린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감이 들 때가 있다. 예. 그 정도로 좀 그 주변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예, 많이 그걸 해나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풀백을 좀 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또 풀백도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선수예요. 산초가. 그런 연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이든 산초도 풀백을 타지만 풀백도 제이든 산초 만나면 시너지가 터질 수도 있다. 예, 완전히 터져요. 하키미가 떡상한 게 바로 산초랑 같이 뛰면서 떡상한 거고요. 그리고 연계니까 둘이서 계속 붙어서 하니까. 게레이로 같은 경우도 18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15경기 2골 6도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9라운드부터 이제 산초하고 발을 맞춘 이후로 같이 출전한 9경기에서 3골 4도움을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예, 게레이로도 그러니까 산초랑 뛰었을 때 더 많은 공격 포인트들을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 솔직히 맨유에서도 산초를 그냥 산초만 생각하면 산초를 극대화하려면은 루크쇼랑 같이 뛰는 게 낫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른쪽은 완비사카인데
완비사카는 수비하는 태클 왕이지 예. 공격을 올라가서 뭔가 공격적으로 막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산초를 오른쪽에 두고 여기 완비사카 있으면 이게 여기서 서로가 시너지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예. 오히려 만약에 그런 것만 놓고 보면 누쿠쇼의 왼쪽이 좋을 수도 있다. 예. 오케이. 그래도 완비사카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그 21라운드까지는 1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골 1도움에 그칠 정도로 공격에서 별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은 어쨌건 후반기 들어서 그래도 조금 살아났어요. 22라운드부터는 그 15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골 3도움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비사카도 공격면에서 조금 살아난 부분도 있고 네. 산초가 또 메니에를 제외한 다른 풀백들은 다 또 살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완비사카가 만약에 공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힘을 발휘해 준다라면은 그러면 산초하고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긴 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맨유의 예상 선발 라인업인 건데요. 오케이. 예, 뭐 일단 포그바를 만약에 쓸 거라면은 그럼 브루노하고 둘을 동시에 올려서 쓰겠죠. 예, 그러면서 뭐 맥토미니가 예 홀딩에 서면서 예 그러면서 아마도 일단은 산초를 오른쪽에 세우긴 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왜냐면은 레시포드는 진짜 오른쪽 가면은 너무 그래, 안 맞는 선수잖아요. 왼쪽으로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산초를 오른쪽에 쓰긴 할 텐데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러면 또 맨유는 또 고민에 빠지게 되긴 하겠죠. 제이든 산초는 풀백을 탄다. 예. 이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든 산초의 요 부분을 숄샤르 감독이 그런 개인적인 특징, 예. 강점과 단점을 얼마나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잘 활용하느냐. 예. 이제 열쇠는 공은 숄샤르에게 넘어갔네. 그렇죠. 예, 뭐 제이든 산초 갑자기 야, 너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감독이 이제 잘 써야죠. 저 칼을.